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지난 7월에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의 큰 축제였는데 집사님께서는 그 경기 중에 어떤 경기를 특별히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손현재 선수의 그 리듬체죠. 여러 종목의 열띤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종합 1위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선수들이 열심히 잘 해줬는데 금메달을 딴 종목 선수들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은요. 펜싱에서. 펜싱. 멋있는데 좀 어렵게 느껴져요. 네. 너무 멋있죠. 그 옷도 그렇고 아주 그 선수들의 동작 자체가 너무 멋있는데 그중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를 오늘 좀 모시려고 합니다. 뭐 펜싱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도 금메달감이라고 하는데요. 금메달은 오직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계의 유망주, 스포츠를 사랑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한민국 사상 첫 종합 1위 달성, 그리고 대한민국을 빛낸 주역의 한 사람, 펜싱 금메달리스트 최수연. 실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모로 얼짱검객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사랑받고 있다. 사실 그녀는 검을 쥐고 경기에 임하는 펜싱 선수지만 먼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찔한 경기의 순간마다 최수연 선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얼짱검객 이렇게 소개가 되는 최수연 선수. 너무 미모가 출중하신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금메달 따고서 축하 인사 많이 받았죠? 네, 많이 받았어요. 저희 동료들도 많이 해주고요. 펜싱에서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주위 사람들도 많이 해주고 특히 교회에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직접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펜싱 어느 부분에서? 저는 사브르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고요. 세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빠른 종목하고 있어요. 저 펜싱에 대해서 저도 좀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 펜싱에 무슨 아까 샤브르? 뭐 그런 무슨 게 있더라고요. 그거 좀 종목이 세 종목이 있다고. 종목이 세 종목인데 사브르가 있고요. 플러레 그다음에 에페 이렇게 세 종목이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브르는 여기 상체를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벨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고요. 플러레라는 종목은 여기서 상체만 한데 여기까지만 가슴판, 가슴만 몸통만 찌르는 동작. 찌를 때만 점수가 나고. 베면 안 되고 찌르기만 해야 돼요. 때리면은 경고. 어머, 그리고 에페는 상체, 하체 다 찌를 수 있는. 전신으로. 이 얼굴은 아니고. 얼굴도 찌르긴 찌르는데 불이 안 들어오죠. 찌르진 않아요. 근데 제가 뭐 교회에서 아까 전에 그 교회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김 목사님과 최수연 선수는 뭐 특별한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고백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빨리 고백하세요, 두 분의 관계를. 우리 꿈의 교회 이제 교회 청년이신데, 아유 그래요. 저는 사실은 너무 미안하게 우리 교회 청년이라는 건 알았는데 얼굴은 오늘 처음 봤어요. 너무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교인들도 많고 청년부 예배는 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하니까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이번에 이렇게 대회 나가는 선수들이 있고 열심히 해서 메달 땄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멀리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 보는 거하고 별거 다른 거 없죠? 네. 더 가까이서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죠? 네. 중보기도 이번에 많이 해줬다고요, 청년들이요? 네, 저희 이제 셀 모임에서 저희 친구들이 진짜 많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줘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유니버시아드에는 아무래도 무슨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보다는 좀 국민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좀 섭섭하거나 아쉬운 점이 좀 있으셨죠?
원래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많이 시합을 하는데 올해 되게 좀 큰 대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시안 게임도 인천에서 하고 이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도 광주에서 한다니까 주위 사람들은 되게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좀 많이 모르고 하니까 되게 작은 대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큰 대회이고 그렇죠. 하니까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이제 대학생들이 출전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자격이 있죠. 네. 만 28세까지 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한 2년 된 사람도 뛸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들어간 사람들도 이제 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수연 선수는 지금 실례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26. 26. 그럼 더 어려 보여요. 그러면은 지금 안산시청 소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대학생은 아닐 테고. 네, 이제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등록을 해서 한양대 이번 에리카 그 안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등록하고 이제 다니면서 그럼 공부도 하시고 운동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네. 1등 신부감이네. 그럼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2번 출전 경험이셨어요? 뭐 맨 처음에는 그냥 얼떨결에 그냥 뽑혀서 간 거였고요. 이번에는 정말 좀 많이 준비하고 선발전 준비를 하고 이제 시합을 출전하게 됐거든요. 저기 그 이번에 금메달을 땄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딴 금메달입니다. 네. 이게 무거워서 꽤 무게가 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게 자랑스러운. 이거 깨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좀 보세요. 네. 이게 네. 아니 이렇게 메달이 많지만 집에 이 유니버시아드에서 이번에 딴 금메달 처음 만져봐요. 특별히 더 소중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소중하죠. 막 좀 다른 큰 대회도 많이 다녀봤는데 그때마다 되게 좀 많이 못한 것도 있었고 준비한 만큼 못한 것도 많았었는데 이번엔 준비한 만큼 이제 좀 메달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이번에는 좀 심적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그 듣기로는 준결승에서 프랑스하고 이렇게 했는데 40 몇 대 몇으로 이기신 거예요? 굉장히 점수가 꽤 45대 20 몇 정도 났는데 아래인 것 같은데 되게 프랑스가 되게 잘하는 유명하잖아요. 펜싱의 거의 종주국처럼. 그래서 잘해서 되게 많이 그랬는데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다 이렇게 잘 해주고 저도 뒷받침해줘서 결승에서는 또 러시아하고 붙었어요. 네.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이제 마음이 진짜 너무 편했었어요. 오히려 프랑스를 이기고 나서. 네, 오히려 이제 결승이니까 좀 더 마음 편하게 뛰자 마음 먹고 뛰자 이렇게 하고 되게 몸이 가벼웠어요. 근데 오히려 프랑스보다 더 박빙이었다고. 네. 그쵸. 근데 진짜 불안하지가 않고요. 막 원래 막 되게 떨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좀 하나님이 저를 조금 움직여 주시는 그런 걸 느꼈어요. 네, 느꼈어요. 뭐 하다 보면요, 목사님 실수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개인적으로 경기할 때 뭐 실수한 적은 없으세요? 되게 많아요. 네. 개인적으로 막 이번에 8강을 뛸 때 이태리 선수들이랑 뛰었는데 이태리도 잘하죠. 네, 되게 잘하는데 저희가 30까지 이기고 왔었는데 제가 35점을 내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단체전. 단체전에서 근데 그때 제가 잡히고 나온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부담감이 커가지고 잡히고 나왔는데 최 선수보다 더 못한 그레이드의 선수였는데도 잡혔어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당황하죠, 그러면. 네, 눈물이 진짜 엄청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팀원들한테 미안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죽어서 이렇게 했는데 괜찮다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선변이가 들어가서 잡고 나왔죠. 그래서 이기게 됐는데 되게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팀에게 뭔가 이렇게 그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미안했는데 몇 명이 선수가 단체전 경기는 나가는 거죠? 멤버는 4명이고요. 4명이? 네, 이제 주전으로 뛰는 사람들은 3명인데 만약에 3명 중에 다치거나 부상이 있으면 이제 교체를 한 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4명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만나는 우리 최수연 선수는 그냥 소녀 같은. 그러니까요. 뭐 이제 대학생 막 졸업한 그런 평범한 여자 청년이신데
경기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눈빛이 틀려요. 여전사 네. 그리고 특별히 그 이번 중계에서도 나왔지만 기합 소리가 예. 뭐 아이유가 무슨 뭐 고음 뭐 5단 뭐. 근데 여긴 7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승에서 러시아를 꺾고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종합 3위를 노리는 우리나라는 오늘까지 금메달 30개로 제가 좀 많이 넣어요. 기합 소리를 경기할 때 많이 넣는 편입니까? 네, 좀 진짜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걸 본인이 알아요? 네, 시작 전에 넣고요. 네. 상대방을 좀 더 제압하려면 이기고 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합도 넣고요. 그나마 포효네, 포효. 네, 예. 완전 좀 많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거꾸로 나보다 더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는 상대 선수들을 있겠다.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 선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진짜 그럼 저도 그냥 똑같이 얘가 한 번 넣으면 저도 한 번 넣고 제가 한 번 더 넣고 막 주거니 받거니. 네. 어. 그러면은 그냥 걔가 더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적을 소리 넣는 만났어. 거만큼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제가 진짜 최고인 거 같아요. 강적을 만났어요. 야, 이제 우리 최재현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 따면서 네. 그 기합 소리와 함께 네. 그 정말 금메달을 야. 땄을 때 그 아주 포효하는 이게 바로 지금 조금 전에 7단 정도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암사자 같아, 암사자. 한국 이러면서 경기장을 떠나갈 정도로 부르짖었던 와, 멋있다. 이게 어느 이제 그 기사에 나왔던 네. 사진인데 어때 마음에 드세요? 그나마 이게 좀 잘 나오고 아니 근데 너무 지금 생얼에 피부톤도 너무 좋고요. 너무 멋있어요. 다시 한번 이때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해 주세요. 좀 이렇게 하고요. 야. 야. 그러니까 경기장에서는 이렇게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 경기에 몰입하다 보면 그 승부에 네,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집념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표현하고 그러시는데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하면서 그래도 늘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현장에서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 경기에서 정말 나한테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있었어요. 네, 네. 어느 경기에서 가장 힘들게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네. 시합 전에 이제 다쳤어요, 또 발목을. 아 시합 전에 네,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못 하고 이제 시합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부담감도 되게 많고 개인전에서 어떻게 보면 메달이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주위 사람들도 정말 좋다고 네.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부담감을 갖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게임 내용도 없이 그냥 지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예선전에서. 네.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전에도 출전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개인전에 이번에 내가 예상하는 그 메달은 어떤 거였습니까? 금메달. 예상은 금메달. 금메달을 네. 실제로 이제 실력도 금메달을 딸 수 그렇게 있는 인정을 실력이 받았던. 됐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예선전에 네. 탈락을 했어요. 그 아마 나보다 훨씬 못하는 못한 선수한테. 선수에게. 네. 4일 전에 발목을 다쳐서 이제 아무래도 컨디션 조절도 못하고 연습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경기를 했을 텐데 그때 마음에는 굉장히 뭐랄까 본인만 느끼는 고통, 괴로움이 네. 있었을 텐데 그쵸.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정말 너무 울었어요. 그리고 맨날 치료도 받으러 가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요. 네. 근데 이제 치료도 못 받겠더라고요. 너무 제가 이제 치료에만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서 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그런 좀 계기가 마음을 됐군요. 좀 이제 갖고 이제 준비를 다시 단체전에서 했죠. 이번에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그 예선전을 그렇게 개인전에서 예선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단체전 금메달을 따기 전에 네. 경기하기 전에 너무 힘드니까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가면 그 예배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새벽 기도를 네. 드렸다고 네. 들었는데 그 전날에 이제 앞에 문에 그 새벽 기도 이렇게 기도실이 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전단지에. 그래서 가봐야겠다 해서 이제 후배를 데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2명.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없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없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목사님이랑 이제
설교 듣고 이제 또 다시 기도하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선수냐 이렇게 네. 해서 막 말도 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되게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갔다 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왜 없었겠어요. 그쵸. 다 많이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새벽에 일어나는 그렇죠. 것들이 좀 어렵고 하니까 새벽 기도까지 나가는 것은 생각 못했는데 네. 최수연 선수만 홀로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 네. 본인이 이제 느끼는 어떤 그런 평안, 네,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함께 네, 하시는구나라는 걸 네. 느꼈을 텐데 그때가 이제 부상을 좀 당하고 있었을 네, 때잖아요. 네. 기도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맨 처음에는 진짜 막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네, 거죠. 하나님한테 맡겨서 그죠. 이제 하나님이 해주는 대로 계획한 대로만 이렇게 음. 좀 그래서 되게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개인전에서는 성적이 좀 아쉬웠지만 단체전에서 금메달 딴 거는 하나님 응답해 네, 네. 주신 거잖아요. 네, 그죠? 저 단체전 뛸 때 이제 4강 결승 뛸 때 네. 들어가기 전에 눈 감고 기도했었어요. 이렇게. 뭐라고 기도했어요? 단체전이니까 이제 다 같이 네 하잖아요. 명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뛰기 전에 이제 준비하기 전에 저희 언니들이 있는데 네. 언니랑 후배들이랑 모아서 이제 제가 기도하자고. 다 기독교예요? 아니요, 이제 불교 2명이고요. 네. 4명 중에. 네, 4명 오. 중에 불교 2명, 그다음에 기독교 2명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언니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기도하자고. 불교 언니들한테도. 네, 네. 이거 순순히 또 따라줘요. 네, 언니들이. 근데 이제 언니들이 이제 그래 이러면서 음. 그래 이거 한번 기도해서 우리 진짜 잘해보자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 이제 각자 다 기도를 했죠. 음. 그다음에 이번에는 진짜 내가 하나님 믿겠다, 불교 언니가. 나 진짜 이번에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 오. 이래서 믿어도 좋다고, 진짜 믿어 의심치 않다고. 네. 중요한 전도를 했네요. 이야. 네. 그 순간에. 정말.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되게 좋아했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 평상시에 종교가 다른 이제 언니들과 함께 아주 정말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네. 그리고 기도했는데 또 그런 걸 통해서 상대편 언니들도 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그쵸, 같아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듣게 된 거잖아요. 네. 4강 경기에서 지금 아까 얘기할 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했거든요. 프랑스전에서.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었네요. 네. 그 전에는 개인전에서 예선 탈락하고 그리고 굉장히 단체전에서도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됐는데 4강전부터 파이팅이 됐다. 네, 네.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보니까 기도하면서부터 마음의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네. 경험했네요. 자, 지금 이번 유니버시아드 네. 광주 대회에서 펜싱 금메달을 딴 최수연 선수 오늘 출연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운동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펜싱이라고 하는 종목이 대중적이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최수연 선수는 어떻게 해서 펜싱이라고 하는 이 종목에 발을 들여놓게 됐는지 언제 처음 펜싱을 입문하게 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어, 수업을 듣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중학교들이 특활 특별활동 네, 무슨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펜싱 한번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가서 한번 구경해보라고. 그러다가 이제 뭐지 하고 갔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학교에 그럼 펜싱 부가 있었어요. 있었군요. 네. 그래서 뭐지 하고 갔는데 한 일주일 동안 그냥 한번 구경만 하라고 선생님이. 그러다가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제가 좀 공부도 하기 싫어가지고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하는 거 좀 싫어하고 이제 노는 가만 거 있어봐. 이미지 관리 좀 해. 뛰어노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니 신체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펜싱부뿐만 아니라 각종 그 부에서 좀 탐을 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왜 펜싱부 네.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좀 제가 날렵해 보여서 그래요. 빠리빠리한 선생님 스타일이요. 볼 때도 네, 네. 몸 쓰고 이런 게 좀 운동을 워낙 잘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좀 있는 편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냥 좀 달리기 달리기. 막 1등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순발력이나 지구력 같은 게 좋았겠다. 그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펜싱 하면요. 네. 저는 왜 막 그렇게 좀 사치스럽고 좀 고급
좀 럭셔리 운동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원래 유럽에서 네. 종주국이 프랑스죠. 네. 그래서 왜 만화 영화나 영화에 보면은 정말 귀족들이 하는 그런 운동으로 좀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아니 대학교까지요. 비용이 진짜 안 들었어요. 저는 이제 장비도 꽤 나갈 텐데. 네, 장비도요 다 지원해주고 이런 이제 뭐 밥 먹는 거 학교 다니는 거 다 지원해주시고 학교에서 그래서 운동에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저희 집이 좀 안 좋아서 펜싱을 했던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포기 못한 이유가 어머님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좀 생활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내가 이제 좀 엄마를 좀 편하게 해주고 싶다. 돈을 벌어서 좀 편하게 해주고 싶다. 효녀야. 이런 생각해서 그만둘 수도 없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아버지는 하면서. 지원을 안 해주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제 좀 떨어져서 살고 이제 연락도 안 하는 상황이어서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보태주셔서 좀 편하게 운동했죠. 형제가 어떻게 돼요? 언니랑 남동생. 제가 3남매. 둘째.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3남매를 위해서 아이고.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사춘기 때는 그런 거 잘 몰랐지만 조금씩 성장해 보면 엄마의 그런 뒷바라지 또 엄마의 희생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지라고 마음을 잡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매번 그냥 그 운동 그만두고 싶을 때 그냥 내가 좀 더 해서 엄마를 좀 편하게 해줘야겠다 두고 싶다. 이런 생각하니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엄마에 대해서 늘 애틋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겠네요. 네, 좀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렇죠. 엄마가 이번에 금메달 따고 누구보다 좋아하셨을 텐데 통화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수고했다고 좀 엄마도 표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그냥 잘했다고 원래 뭐 고맙다 이런 미안하단 말을 안 하는데 좀 자기가 못해줘서 좀 미안한 것도 있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엄마 때문에 좀 포기 안 해서 지금까지 온 펜싱 그 연차가 몇 년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한 10년, 12년 이 정도. 와, 완전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펜싱 하면서 두려운 게 부상이에요? 아니면 슬럼프예요? 저는 부상. 부상과 슬럼프 중에 부상이 더 힘들다. 네네. 겪어봤는데 부상이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상과 슬럼프는? 슬럼프는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슬럼프라는 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를 위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니까 이겨낼 수 있는데 부상은 한 번 다치면 이제 좀 선수 생활을 끝낼 수도 있고 회복이 좀 힘드니까 그래서 좀 부상을 좀 많이. 보통 많이 당하는 부상이 뭐 발목 찌르는 거 이런 건가요? 네, 제가 십자인대 파열돼서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해본 게 경험인데 언제 그러면 부상을 당한 건데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2012년도 그 정도 되겠네. 전국체전을 뛰는데 그냥 평소랑 똑같이 그냥 스텝을 밟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리에 힘이 탁 빠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탕 이렇게. 근데 이게 끊기는 소리요? 네, 끊기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쓰러졌는데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부상. 그게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하는 무릎에 굉장히 큰 부상인데 사실 이제 예기치 않은 전혀 뭐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부상이 오는 건데. 운동선수들이 한번 부상을 당하면 재활하고 뭐 다시 컨디션 조절하는 데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모든 종목들이. 미니멈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또 여자니까 1년 말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때 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그럼 그때가 이제 대학생일 때인데 뭐 이제 국가대표의 목표라든지 당장 치열하게 모든 선수가 다 경쟁하는데 한 선수가 부상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쉰다는 건 굉장히 뒤처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본인 마음속에는 그동안 꿈과 목표가 있어 여기까지 왔는데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하고 나서 1년 정도 재활을 하는 가운데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매일 울었어요. 병원에 그때는? 네, 그때는 진짜 매일 울면서 내가 펜싱을 과연 다시 시작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이라는 생각. 다시 예전처럼 몸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되게 진짜 칼 이런 거 진짜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펜싱이라는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멀리하게 되고 개인 기피증까지.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엄마한테도 좀 많이 짜증도 내고 울면서 그랬는데 다시 이겨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쉬는 시간에 정말 남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만 못하고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박탈감에 우울증도 오고 네네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저도 못하는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이제 한창 이제 피크라고 해요.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에서 올라갈 때 25살, 4살, 5살이 이제 피크인데 제가 다치게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제 재활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진짜 하기도 싫고 사람들과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네, 되고. 밖에 안 나가게 되고. 네,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연락 오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요. 다치고 나니까 되게 사람들이 뭐 괜찮냐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네. 후배들이 이제 좀 많이 걱정을 해주고 선배들도 몇몇만 하지 되게 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마저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지. 네, 이제 그렇죠. 내가 이러니까 나를 잊혀진다. 다 사람들이 생각도 안 네, 하는구나. 네. 잘할 때는 되게 잘한다. 내가 잘한다. 필요로 한. 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한 번 딱 무너지니까 그래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 관계. 말 그대로 2012년에 이제 부상을 당하고 정말 아주 선수 그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만난 건데 1년 동안 재활을 해야 되고 재활이 끝나도 다시 정상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칼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는 자꾸 잊혀지는 게 두렵고 네, 멀어지게 되고. 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네.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제가 재활만 6개월 하고 준비는 한 2개월 정도만 하고요. 네. 펜싱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복귀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2개월 정도만 펜싱 칼을 잡고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재활 기간이 우선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 많이 줄었네요. 네, 굉장히 많이, 빨리 이제 쾌유를 한 거네요. 네, 또 저도 욕심이 나서 좀 어. 빨리 하고 싶어서 네.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서 나가는데 종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랑 같이 만나서 이제 되게 한참 많이 이기고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도 되게 제가 좀 떨렸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부상을 당하고 나서 이제 운동 양도 별로 네, 없는데 없는데 막 정별 선수권대에 잘해. 나갔다 네, 이거죠. 네. 근데 8강에서 제가 이긴 거예요. 근데 거의 한 14대 13 그리고 뭐 한 이 정도였는데 그때 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네. 그 순간에 하나님 이거 제 불만 한 번만 켜달라고. 제불 제 그러니까 불만. 이게 제 찔러서 이게 불이 딱 들어와야 들어오잖아요.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 제 불만 들어와야 이기는 상황. 근데 그 딱 같이 이렇게 같이 부딪혔는데 제 불만 들어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와. 하나님. 동시에 부딪혔는데. 네, 같이 이렇게 딱 때렸는데 제 불만 들어온 거예요. 와, 그게 이제 하나님. 동점 상황이 계속 되는 네,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삐까삐까 계속 이제 주스 상황이 가다가 네. 제 불만 들어와서 진짜 다리를 제가 찢으면서 이제 네. 불이 들어왔어요. 네. 그 상태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또 기합을 넣었어요. 네. 원래 다 일어나서 이제 7단 기합을 기합? 내야 되는데 막 거기서 찢어진 상태에서 막 기합을 넣은 거예요. 네. 이제 친구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막 진짜 하나님 진짜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그러면 좀 메달을 땄습니까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8강을 뛰는데 이제 8강에서도 또 이겼어요. 네. 또 기도하셨죠? 네, 또 기도했어요. 네. 좀 사람 욕심이라는 게 네. 하나님 또 이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쭉 연결해 보니까 네. 사실 이렇게 이번에 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을 따고 뭐 이런 과정들이 결과를 놓고 얘기하지만 과정들 속에는 저런 굉장한 위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들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최수연 선수는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네, 기도. 순수하게. 네, 그냥 저 표현을 땡깡 부리. 네, 여기 방송에 나와서 자기를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불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네, 근데 어리광 사실은 그 네.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네. 우리 수연 선수를 꼭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좋은 결과 있게 하셔서 지금의 실업팀을 만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을 따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수연 선수가 그런 어려움들도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기합 소리 말고 이 펜싱을 지금 갖고 나왔잖아요. 맞아, 동작. 네. 이번에 한번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동작 어떻게 상대 선수를 찌르고 그랬는지 좀 네. 기본 동작 몇 개만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기본 동작이 네. 네. 이렇게 이게 진짜 기본 동작. 기본 동작이고. 펜싱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기본 동작이고요. 이게 찌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 이번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주특기 이게 칼을 이제 쓰는 것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일 잘하는 주특기가 뭐예요? 저 이렇게 찌르는. 제가 찌르는 걸 좀 많이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좀 찌르는 게 좀 빨라서. 그러면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찌르기예요. 네. 그러면 찌르기 한번 저쪽에 카메라 앞쪽으로 해요. 프랑스 선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네. 이렇게 딱 찔러요. 다시 한번. 이렇게. 멋있다. 네. 이게 빠르네. 아니 다리가 길수록 좀 유리하죠. 네, 키도 크면은 유리하고요. 또 찌르기 팔도 말고 어떻게 뭐 이렇게 때리는 게 있나요? 네, 때리는 거 이제 때리고 이렇게. 조심하. 내가 담임 이야. 목사님이야. 아이고 다음 주 예배 못 들으시니까. 아니 근데 최수연 선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뭐 운동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제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언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완전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네. 다니긴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운동한다는 좀 핑계로 이제 다니질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언니 이제 저희 이제 팀 옮기고 나서 이제 언니가 이제 안산시청의 선배 언니. 네, 선배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이제 교회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같이 나가게 됐죠. 그 언니가 정말. 주장 선수라고 네, 저희 들었어요. 팀 주장 언니.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 최수연 선수를 이끌어준 멘토 같은 언니, 네, 주장이고 선배인데 네. 신앙적으로도 인도해준 그 언니. 네. 그래요.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네. 저희들이 우리 최수연 선수를 하나님께 인도해준 그 네. 언니를 모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죠. 네. 이희라 선수 네,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희라 선수. 아유 지금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는데 네. 네, 조금. 이제 곧 선발전이 있다고요? 네. 지금 한참 준비 중일 텐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세요. 네. 음색부터 벌써 느낌이. 그래도 본인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산시청에 소속돼 있는 펜싱 선수 이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희라 씨. 네. 아니 최수연 선수를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제가 선배. 중3 때 수연이가 중2를 처음 들어왔어요. 어느 중학교셨어요, 두 분? 익산 지원중학교. 펜싱 전문. 네. 그러면 이제 거의 한 10년 지기로 이렇게 이제 선배 후배로 왔는데 우리 수연 씨를 전도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뭐 특별히 수연이를 했다고 하면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같이 천국 가길 원하니까 제가 많이 아끼는 후배고 해서 수연이한테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면 이제 실업팀에 들어와서 네. 들어오자마자 언니이기도 하고 주장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신앙적인 권면도 한 거죠. 네. 이렇게 뭐 정말 같은 곳에서 기도하면서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이라 선수가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최수연 선수에게 졌대요. 그래서 후배에게.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선수한테 졌으면 좀 많이 속상했을 텐데 그래도 수연이한테 졌을 때는 속상하진 않았어요. 그 자리를 뺏겼는데도. 네, 제가 이제 수연이를 보면서 좀 많이 불안했던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연이가 믿음을 갖고 나서 실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지만 본인이 느꼈을 때 저랑 막 같이 새벽기도 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본인만 막 실력이 떨어졌을 때 얘가 좌절이 더 클까 봐 왜 나는 안 되지? 같이 믿었는데 막 이런 생각할까 봐 제가 막 불안했거든요, 옆에서. 비록 제가 수연이한테 져서 수연이가 이제 그 자리를 갔지만 전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면 언니에게 국가대표를 이겨서 언니에게 국가대표를 뺏었잖아요. 네. 또 본인으로서는 미안한 감이 그렇죠. 언니한테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언니한테 솔직히 미안한 것도 있었고 되게 언니가 고마운 것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 시합을 뛸 때 언니가 저한테 할 수 있다고, 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믿음도 주고 다독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미안한 것만 좀 있고. 야, 정말 신앙생활 하니까 둘 다 마음이 정말 천사신데. 아니 예. 저 하나 궁금한 거는 언니가 이제 신앙을 인도해 줬잖아요. 그 새벽기도부터 이제 언니가 데리고 나갔다 그러는데 굉장히 강도가 높거든요. 그 언니를 자연스럽게 잘 따라다닌 것 같아요, 또 동생도. 언니가 말하면은 저는 그냥 좀. 아니 이라 선수는 그러면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어릴 때부터. 이게 사람이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좋은 만남의 복인데 우리 좋은 선배 언니를 만나서 우리 수연 선수는 신앙적으로도 또 그리고 이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우고 얻으면서 좋은 결과가 왔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한데 평상시에 감사하다는 얘기 좀 해본 적 있어요, 언니한테? 그냥 고맙다고. 오늘 눈 좀 한번 쳐다보고요. 네. 좀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좀 해요. 평소에는 좀 위해서. 표현을 못 하는데요. 교회 가서 이제 좀 나름대로 언니를 위해서. 네. 그랬어. 말 안 해요, 잘. 몰랐죠, 언니를 위해 기도하는 거. 너무 감동이라잖아요. 아니 거의 뭐 선수 생활도 같이 하고 훈련도 같이 받고 또 룸메이트라고 들었어요. 그럼 입사 시간 늘 같이 지내다 보니까 친자매처럼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쏙쏙들 다 알고 계시죠? 거의. 거의 비밀 없이 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하는지 제가 또 확인을 해보려고 제가 질문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스케치북이 앞에. 있는데, 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알고 있는지 한번 재미있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답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 중에서 후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선수는 누구누구다. 하나, 둘, 셋. 자, 상대방 이름 써보셨어요. 네, 희라 언니, 저기는 수연이. 아니, 너야. 왜 그래요? 맏언니는 왜 우리 수연 선수를 후배들이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수연이가 좀 세요, 이미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잘 챙겨주고 되게 속 깊은 애인데 겉에 이미지가 좀 세다 말을 안 보니까 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말이 좀 세요. 언니한테는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데 네, 또 저한테는 진짜 후배들한테는 한없이 안 어린데 그러나 보죠? 애들 앞에서는 되게 강해요. 오. 그러면 우리 수연 씨는 희라 언니를 후배들이 무서워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길래 평상시에? 저도 제가 무섭긴 한데 바꿀 기회 줄게. 언니는 주장이다 보니까 네. 저는 그냥 옆에서 막 좀 제잘제잘거리는 거고 언니는 좀 포스가 한번 있으세요. 언니는 한 번 화낼 때 진짜 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언니한테는 좀 함부로 못 함부로 못 하는. 어려워하고. 네, 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은 거고요. 나머지는 좀 제가 좀 그래요. 이 겉으로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야야야 이렇게 하더라도 진짜 무서운 건 네, 어디서? 훈련 받을 때는. 그냥 저는 뭐 야 뭐 이런 건 좀 장난. 짧게.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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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언니가 뭐 하면은 제가 여기 있으면 야 나와. 야 비켜 막 이런 계속 그래요. 근데 많이는 안 하는데 이제 장난으로 이제. 그럼 후배들이 어려워하는구나. 긴장하고. 언니가 원래 이럴 사람이 아닌데. 자, 그럼 다음 질문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만약 올림픽 대회 둘 중 한 명만 나가게 된다고 하면 1번 이거는 객관식에 내가 나간다. 2번 상대방에게 양보한다. 3번
우정을 위해 기권한다. 야. 하나만 골라주세요. 올림픽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나가야 된다. 내가 나간다, 양보한다, 기권한다. 기권한다. 1, 2, 하나, 3번 둘, 중에. 셋. 네. 그렇지. 솔직한 거야. 정말 이거는. 승부욕이 강해. 네. 아유, 네. 그러지요. 당연히. 다시 봤다. 네. 1번. 네. 그렇죠. 왜냐하면 스포츠 세계는 그렇죠. 냉정한 거고 이거는 경쟁을 통해서 공정해야 되니까 상대를 위해서 양보하거나 기권하는 건 있을 수 없는 명쾌하게 거죠. 1번 나왔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 정합니다. 혹시 펜싱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은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만약 있다면 언제였는지 구체로 적어주세요. 은퇴. 야, 이거 내가 그만둬야지. 이거 네. 뭐 이렇게 생각한 때가 분명히 고비가 오지요. 그런 그러니까요. 고비를 언제 어느 때 느꼈는지. 자, 했었다. 우리 희라 씨는 생각이 많으셨나 봐요. 아, 좀 되게 많은데. 네.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부상이 부상이 많아지고 많아지고. 체력이 점점 떨어질 때 아니 부상이 많아지고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체력이 체력이 왜 떨어진다는 떨어질까? 거는 네, 저희 펜싱 종목이 네. 세 가지 있는데 네. 세 종목 중에 저희 종목이 수명이 제일 짧아요. 아, 샤브로 사부르 네. 네. 사부르. 네. 스피드랑 순발력 막 이런 게 다른 종목보다 더 많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보통 몇 살 정도까지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하나요? 평균? 지금 제가 28살인데요. 네. 제가 지금 한 세 번째로 나이 많은 지금 펜싱계에서 그러면 평균 30세 네, 은퇴를 네. 어우 빠르네요. 그럼 원로시네. 그렇구나. 펜싱은 네. 우리가 볼 때는 더 오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군요. 둘 다 그만두실 때마다 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뭐 부상이 매 연마다 막 있을 때마다 매 연마다 이제 은퇴를 고민했어요. 아, 이번 연도만 하고 그만둬야겠다. 정말 계속 그게 지금 한 4년째가 한 4년째 계속 그만둔다고 막 사표까지 쓰고 막 진짜 송별회까지 다 했는데 또 다시 하게 되고 막 이렇게 계속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몇 살 정도까지 선수 생활을 하겠다 또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까지. 내년까지. 우리 수연 선수는 몇 살까지 현역 생활을 할 생각이세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네. 부상이 많다 보니까 와. 저도 좀 빨리 좀 생각을 해서 부상만 없다면 네. 오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30살까지. 30살까지. 아마 두 선수를 오늘 만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두 선수를 다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계획도 있겠지만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이 뭐 인도하시는 대로 그게 30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인도하신 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두 분이 지금처럼 정말 끝까지 개인적으로는 우정을 쌓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서로에게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기도의 빛만 지는 그런 자매 같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부상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건강하시게끔 본인들이 선수 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에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꿈들이 있는지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언니부터요. 저는 우선 내년까지만 할 은퇴 계획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 있는 올림픽에 제가 진짜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좀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경쟁이 치열하죠. 네. 수연 쉽지 않을 선수하고도 것 같아요. 겹치는 거죠. 네. 눈빛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국가대표 선수 그럼 그 종목별로 몇 명씩 뽑나요? 8명. 8명. 그 대진표를 잘 받아야 되겠다, 그죠? 네. 좀 떨어져 있어야. 첫 판에 만나면 서로 부담되고 그러니까. 미안하고 하니까 기도하시겠네 미리미리. 네, 안 만나게 내년의 올림픽을 위해서 그 과정을 잘 언니는 마지막 유종의미를 거두고 네. 싶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우리 수연 씨는요? 수연 양은요. 저는 이제 9월에 이제 전국체전이 있는데 그 대회도 되게 큰 대회라서 금메달 따고 싶고 저도 언니처럼 올림픽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꿈을 크게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선포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니까요. 방송에 출연하는 게 선수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이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길을 저희가 축복하면서 기도해 네.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펜싱 선수들에게 무기는 바로 검일 텐데요. 이렇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365일 연습과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기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두 선수처럼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여러분 하루를 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최수연 선수가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도 팀이고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가족들도 팀이고요. 우리가 방송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다 그게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나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 동역자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더더군다나 깨닫게 되고요. 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운동에만 금메달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금메달이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금메달 따는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도 함께 하면서 여러분도 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분이엘 월드에서 와사비와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